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등 뒤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평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직접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격한 언쟁도 없고 대놓고 비난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작은 소문을 흘리고 은근한 험담을 하며 여러분의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천천히 고립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담실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언제나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동료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자신의 일도 묵묵히 책임졌습니다. 팀장도 그녀를 신뢰했고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부풀려져 소문이 되고 팀장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저 질투일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레 소외되었고 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수진은 결국 심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단순히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대감과 질투,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밀어내는 냉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일수록 피해자는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악의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더 천천히 스며든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질투와 험담으로 상처를 내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과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심리적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직접 시비를 걸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질투와 험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감히 정면으로 상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인 김현정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늘 친절했습니다. 커피도 건네주고 언니 정말 대단해요라며 칭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비교와 질투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현정은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항상 더 빠르게, 더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일했지만 늘 이수진보다 한 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빛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팀장님은 이수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녀는 점점 이수진을 향한 적대감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드러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충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싸우다 패배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방식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남몰래 험담을 흘리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런 심리는 심리학에서 수동적 공격성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상대를 공격하는 심리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불안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수진 역시 처음에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작은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현정이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팀장님이 언니만 챙기는 것 같아. 우리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수진을 향한 시선이 미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한마디로 시작된 농담이 은근한 소외로 이어졌습니다. 질투는 이렇게 은근히 퍼져갑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철학자 로슈 푸코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가장 교묘한 독이다. 보이지 않게 퍼지며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까지 망가뜨린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미묘한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흐리고 여러분을 점점 고립시키려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미묘한 기류를 곧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여러분을 칭찬하면서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완벽주의라 같이 일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 식의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여러분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고 떠벌립니다. 한 번의 사소한 실수를 마치 성격적 문제인 양 확대합니다. 그때 실수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 일 때문에 팀장님도 좀 곤란하셨대요. 이런 말은 실수를 반복 상기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집단 속에서 은근한 연대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질투를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슬쩍 불만을 흘립니다. 가끔 언니만 너무 인정받는 것 같아. 우리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말이야. 이런 말이 모이면 어느새 집단 내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비난하지 않지만 그들끼리만 공유하는 불편한 시선이 생깁니다. 네 번째,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더라도 표정이 어색하고 말투가 건조합니다. 혹은 칭찬과 동시에 부정적인 가능성을 덧붙입니다. 축하드려요. 이번 프로젝트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근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 말은 은근히 너무 무리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친한 동료와 살짝 거리를 벌어지게 만들거나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슬쩍 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은밀함입니다.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냥 넘길 일인데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무서움은 상대의 말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먼저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이 한 말에 의해 마음이 상할 때 그 말보다 상처 입은 내 마음이 나를 무너뜨린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은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칭찬, 교묘하게 퍼뜨리는 소문, 뒷말들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자책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흔들리길 바랍니다. 자책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패턴을 파악하세요. 자신의 말 뒤에 항상 한숨을 붙인다거나 칭찬 끝에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덧붙인다거나 이런 행동 패턴이 반복됩니다. 패턴이 보이면 그들의 행동이 감정적으로 덜 위협적입니다. 아, 또 저런 방식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립적인 제3자의 관점을 적극 활용하세요. 가까운 동료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할수록 왜곡이 심해집니다. 누군가의 균형 잡힌 시선은 여러분이 냉정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들의 전략은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히려 관계망을 더 넓혀야 합니다. 다른 팀원, 다른 부서, 혹은 직장 외부의 인간관계까지 확장하세요. 여러 관계에서 얻는 지지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기류를 상쇄시켜줍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분리라 부릅니다. 저 사람의 말은 그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더 이상 그의 말이 여러분을 찌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수진 역시 상담을 통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다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했고 김현정의 질투와 비교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그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동료와 친분을 쌓고 자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괴로워진다. 누군가의 뒤에서 흘리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괴로워할 때 상처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은밀한 질투와 험담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살핍니다. 살짝 언지를 흘렸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과하게 해명하면 그것을 발판 삼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암시적인 말에 단호하고 담백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는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요. 그건 사실과 다르네요. 짧고 분명한 한마디가 상대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감정 섞인 반응은 오히려 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일관된 행동이 중요합니다. 평소 성실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험담이 힘을 잃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작은 배려를 의도적으로 확대하세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동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소소한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가 쌓이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뢰의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은 질투하는 사람이 파고들 틈을 좁힙니다. 네 번째로 필요하면 권위자의 개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적인 험담이 도를 넘을 경우 상사나 인사부서와 상담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은밀한 공격은 공식적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개적인 규정과 절차 속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불리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매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심리적인 소진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루를 마치고 오늘도 내 마음은 괜찮은가? 혹시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살피는 작은 습관이 마음을 보호합니다. 이수진 역시 2단계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초반엔 자꾸 해명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간결하게 말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균형을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의 신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악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내 선택이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왜 그들의 질투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공격하면서도 스스로 가장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질투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에 다른 사람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상대적 박탈감이라 부릅니다. 내가 얻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질 때 박탈감은 질투로 변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남이 인정받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 느껴집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자신의 위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관계를 경쟁 구도로 봅니다. 타인의 성공을 협력의 결과로 보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가 이기면 다른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경쟁적 사고는 결국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노출 불안이 자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렵기에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단점을 가립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늘 누군가를 감시하고 험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안이 투영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수진도 결국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담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김현정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저보다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던 거겠죠. 그걸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더 이상 김현정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어떤 모욕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됩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질투와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는 결국 자신의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상처받을지 아닐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